상조에서 검은 상복을 주지. 왜 검은 상복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나는 그거는 사실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뭐가 납득이 안 가냐면 남이 입던 상복은 입는 게 아닙니다. 미안한 얘긴데, 야, 남의 상복을 입는 게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도 사극 같은 데 봐봐. 모든 사람이 다 흰색으로 바꿔서 입습니다. 흰색으로 바꿔서 입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야. 흰색 가는 거야. 흰색. 흰색으로 가는 거야. 불교가 들어왔을 때 이게 바뀌었느냐? 불교는 사실 여기에 손을 거의 안 댔던 것 같아. 상례에 대해서는 손을 거의 안 댔던 것 같아. 불교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이유는 불교가 통가의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 그리고 불교는 윤회론이기 때문에 서로 논리적 층위가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죽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윤회론이라는 건 뭐냐면 학교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가는 거야. 좋은 학교로 갈 수도 있고 그지 같은 학교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 바이 건이지. 꼭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좋게 된 사람도 있고 나쁘게 된 사람도 있고. 우리도 그런 거 있는데 수능 시험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재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대충 갈까요? 그러면 나는 보통 대충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거든.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대학원 갈 때 하든지 안 그러면 어디 편입을 하든지 하시면 차라리 어떨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무속에서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속을 종교적으로 얘기할 때 무교라고도 해요. 이게 풍교, 풍류도, 풍월도 사실 그런 쪽이거든요. 선 이런 쪽인데, 아니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얘네는 길레였다가 불교는 특별히 관계를 별로 잘 안 해요. 그냥 냅둔 것 같고, 그 다음에 유교가 이거를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유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선진유교, 그러니까는 한당유교라고도 하는데, 당나라 때까지 유교는 그냥 정치적인 제도적인 것만 했지 사회적인 거를 규범화하지 않아요. 그거는 성리학입니다. 고려 말에 들어오는 신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유학에 주자학과 양명학이 있는데 그 주자학이 성리학이에요. 복잡하니까 긴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유교가 있어. 불교에도 두 가지가 있어. 그게 교종, 선종. 교종, 공부하는 거. 선종, 수행하는 거. 유교에도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정치 철학적인 거, 정치 제도적인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유학, 성리학, 주자학. 이거는 인간의 사회 규범까지도 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가 썼던 책 중에서 조선 후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건 주자가래. 주자가래가 진짜 주자가 썼는지 잘 모르겠는 책인데, 아무튼 그래. 그래서 전체 틀을 그대로 이렇게 쫙 이렇게 설계까지 하려고 했었던. 그래서 요 유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요 유교 전에는 결혼도 우리 전통 요 결혼에서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가 든다. 언제까지 했었느냐? 조선 초기까지 장가를 들었습니다. 장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뀌는 게 언제냐면 율곡과 허난설원, 허균집 정도쯤에 그 시대쯤에 바뀌어. 그래서 율곡은 율곡 엄마인 신사임당은 친정집에서 살았고 전통적인 방법을 썼던 거고, 그 다음에 허난설원은 시집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바뀌는 때라서 비슷한 연배인데도 한 놈은 시집살이를 가는 거고 한 놈은 처가살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유리하겠어요? 여자 입장에서. 야, 처가살이가 100배 유리하겠지. 남편이 들어오는 거잖아. 우리 홈그라운드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신사임당이 편하게 산 여자예요. 편하게 산 여자예요. 그리고 오죽헌은 율곡 할머니 집 재산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때는 유교가 불교보다 더 빨리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맞지? 한사군 때 들어왔으니까 더 빨리 들어온 건 맞지만 이거는 그런데 신경을 안 썼다니까. 그런데 조선 초기에 뭐가 되냐면 이걸 친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맞으러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장가 간다가 아니고 시집 간다라는 개념. 시집 간다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얘가 틀을 바꾸고 있구나. 얘는 틀을 안 바꿨는데 이거를 선진유학, 그 다음에 한당유학이라고 하거든. 이거를 송명신유학이라고 해요. 주자학은 송유학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송유학, 송나라 때. 네. 이런 거 설명하려면 복잡해요. 그런데 아무튼 얘네들이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잔소리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야,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네가 지금 잔치를 하고 이렇게 축제를 한다는 게 미치지 않았냐? 네가 미친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미친 거 같아? 미친 거 같아? 어때? 그래서 상복을 입고, 거기서 상복을 참최복이라고 하는데 지금 입는 삼배옷이에요. 삼배옷. 무명을 입을 수도 있어. 원래는 삼배예요. 제일 싼 게 삼배옷이에요. 여러분이 손으로 천을 짠다고 생각해봐. 비단 올기가 가장 가늘고, 무명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굵고, 이게 무명 한 필 짤 노력이면 삼배는 서너 필도 더 짜요. 이거는 모기장이잖아, 일종의. 그래서 요거를 여자들이 입기는 조금 그랬던 거야. 얘가 뭔 뜻인지 알겠죠? 비치잖아. 자신 있으면 입으면 되지. 자신 있으면 입어. 그래서 삼배를 입는 거고, 이 삼배 옷이라는 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삼배면 비싼 옷 아십니까? 이거는 제일 예전에는 단가가 싼 옷이었고 죄수복이었었어요. 죄수도 옷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주겠어? 제일 싼 거. 삼배 옷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죄수복입니다.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죄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 그렇게 해서 그 죄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이 어렸을 때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관을 모셔놓은 그 방 안에서는 예전에는 관 앞쪽에 이렇게 병풍 치고 그 앞에 아예 그게 차려졌잖아. 단이 차려지잖아, 제단이. 그 앞에서는 문상 오면 계속 울어야 돼. 그리고 마당에서는 이 사람들이 약간 놀아. 그게 이중 구조라니까? 그게 이 구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밖에서 어떤 경우는 술 먹다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상주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지랄을 하고 들어가는데, 야, 네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놀고 싸우고 하면 되겠어?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 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서로 용인되는 문화였던 거예요. 이거는 아주 옛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어렸을 때 보았던 풍경이에요. 보았던 풍경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길레 바탕이었기 때문에 전체가 다 흰색이에요. 전체가 다 흰색이었다. 검은색을 입고 오는 건 없다고. 검은색 입고 오는 건 없다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랬는데 여기에 요즘 서양 문화가 들어오지. 이거 굉장히 문화적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의도한 건 아닌데 새로운 발견. 저 콜럼버스도 이 느낌이었을까? 참 그지 같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양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죽는 거를 약간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얘네는 검은색을 씁니다. 서양에서는 전부 검은색. 그 뭐 영화나 이런 거 봐봐, 다 검은색이야. 관이고 뭐 옷이고 다 검은색을 써. 그러니까 얘네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랑 관점이 달랐던 거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뭐가 있냐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양장을 입으면 검은색을 입고 그 다음에 한복 계열로 상복을 입으면 흰색을 입었었어요. 최근까지도. 뭐 어렸을 때는 둘째 치고 한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상주는 그래서 흰색 계열, 그리고 양장하는 사람은 양장인데 흰 거 있으면, 흰색 양복이 있으면 태진아 아니요? 흰색 양복 입는 사람이 있나? 집에? 흰색 양복이 있어? 바깥 양반? 백구두 신나, 백구두? 백구두는 좀 놀아본 사람 아니요? 몰라. 없잖아. 없잖아. 그리고 양장이 제가 보기에는 색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게 걔네 안 빨아요. 그러니까 모직 계열이거든. 요즘은 그게 세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예전으로 올라가면 비단 옷도 안 빨아. 못 빠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렇게 못 빠는 옷일수록 색이 모직이나 이런 거는 색이 밝으면 안 돼. 그럼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양에 검은 게 들어오고 이거를 이제 결정적으로 치고 들어온 게 어디냐면 상조예요, 상조. 그래서 상조에서 검은 상복을 주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상조에서 왔어.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이러면 여러분이 옷을 사든지 빌려 입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검은 상복이 나옵니다. 빌려 입으면. 왜 검은 상복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안 빠는 거예요. 안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걸 쓰면 계속 사실 눈에 잘 보이잖아. 근데 나는 그거는 사실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뭐가 납득이 안 가냐면 남이 입던 상복은 입는 게 아닙니다. 미안한 얘긴데 아무리 그냥 그지같이 만들어도 야 남의 상복을 입는 게 그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일반 뭐 친척 옷을 물려 입어요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지만 내가 상복을 돌려 입는다는 거는 내 상식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 찝찝하잖아. 그걸 뭐 세탁을 하고 아니 나는 그런 집은 봤어. 내가 예전에 절에서 그 49제를 하는데 그 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위독하시대. 그래갖고 그 상복값을 절약하려고 그 태우는 불이 위에다가 맨 마지막에 소각하거든요. 불 위에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빼더라고. 그러니까 불로 부정한 걸 털어내고 갖고 가겠다는 뜻이거든.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내 신도는 아니어서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건 안 아껴도 된다. 내가 이 말이 하고 싶었어. 당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렇게까지 저게 절약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 아니 과소비를 조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야. 뭐 요즘은 장도 짧고 상대도 짧고 뭐 길어야 만 이틀 날수로 쳐야 3일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걸 만들어서 또 버립니까? 개 선글라스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개는 그 며칠이나 끼냐 그거? 개 옷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나? 그러니까 그 정도를 생각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그 정도 지출은 이거는 그러니까는 절약 대상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조금 더 쓰더라도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냥 내 생각이에요. 이건 그냥 내 생각. 그건 뭐 집집마다 건건마다 다른 거고 뭐 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빌려 입는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으니까. 룰이 있을 수도 없어. 이건 룰 대상이 아니야. 그냥 대충 만들어서 그리고 그때는 심효살이 뭐 이래갖고 한 3년 동안 이런 상복을 길게 입었기 때문에 만들어서 입어도 돼. 근데 지금은 이틀밖에 안 입으니까 이틀 입고 버리자니 이거 몇십만 원 날아가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 결혼식 드레스는 좋은 걸로 입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건 세탁이나 잘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굳이 다른 사람 돌아가셨을 때 입은 거를 세탁도 안 하고 입는다는 게 우리 정서에는 몰라. 내 정서에는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얘네가 상복을 검은색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일반화 시켜 간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걔네 그 상조회사 직원도 검은색을 입고 있어. 지도. 그렇게 해서 지금 검은색이 일반화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양장이면 흰색, 검은색, 그 다음에 한복 계열은 흰색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다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바둑이에서 껌둥이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원래 우리 전통에서는 그거는 흰색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축제 의미가 있었고, 유교가 들어오면서 나중에 고려 말에 신유학이 들어오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네가 그렇게 축제같이 해서 되겠냐? 그건 슬퍼해야 된다라고 하는 슬픔이라는 게 들어왔어. 물론 그전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픔은 있지. 여러분 자녀가 구글이나 애플에 취직해서 지금 너무너무 기쁜데 슬프지? 그게 같이 섞여 있지 않겠어? 내 자식이 저렇게 지 뜻대로 공부를 잘해가지고 연봉 1억 2억씩 받는 그런 큰 좋은 회사로 갔어. 입만 털어도 다 알만한 그런 회사에 딱 취직했어. 그러면 참 뿌듯하고 좋지만 보기는 쉽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또 다운되는 것도 동시에 있겠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슬픈 거는 우리 전통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 전에는 슬픈 게 아예 없었느냐?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전환이 된 거고, 그래서 유교에서는 슬픈 거를 강조한 거고, 지금 상조가 들어오면서 검은색으로다가 전부, 그러니까 서양 문화에서 시작되는, 지금 서양 문화에서 검은색을 썼고, 그 다음에 상조가 정신을 못 차려서 개념 없는 짓들을 하면서 검은색이 일색이 된 거고, 거기에는 경제적 이유가 존재한다더라. 그러니까 내용도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 이유 뭐냐? 안 빠는 거지. 안 빠는 거. 그래서 장지에 가다 보면 화장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상복 입고 이렇게 깔끔하게 앉아있는 경우가 없어요. 바닥에 앉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매장하러 가면 뭐 땅 위에도 앉고, 그런 상황에서 흰색을 쓰기가 걔네한테 불리하거든. 그래서 그걸 검은색으로 막 일반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요소도 존재한다. 알아만 둬.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 게 뭐가 있냐면, 맨 마지막에 한 가지, 저승사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얘기잖아요.